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ETF 투자에 많이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누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이제 뭐 적정 의견이면은 따로 문제가 없다는 기업으로 표명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왜 관리 종목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 되는 기준이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상장 지수가 코스피랑 코스닥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만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공모주에서 기업 공개를 할 때 맞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족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을 못 벌 수 있잖아요. 이제 영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요건이 못 맞춰지는 미달랐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잖아요. 상장 폐지가 바로 되면은 투자자들이 또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깡통 찰 수 있으니까 미리 경고를 해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설명드리면 우선 코스피 지수는 조금 상장 폐지 요건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장할 때 좀 더 러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매출액이 50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를 얼마나 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판매를 50억도 못해?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이제 1년 동안 총합이에요. 1년 동안 총합이 50억을 매출을 못 찍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2년 연속 도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50억 이상 매출을 한번 내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갖췄다.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관리 종목 됐다가 1년 동안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상장 폐지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 이제 손실이 되다 못해 원래 있는 돈까지 절반 이상 까먹었다.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그 자본 잠식을 전액 까먹었든가 아니면 2년 연속 50% 이상의 자본 잠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코스닥은 혁신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제도 자체가 조금 더 완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다가 좀 기업이 성장이 잘 되면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카카오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관리 30억 미만, 매출액이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그게 만약 2년 연속 지정됐을 때는 상장 폐지.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리 종목이 뭐냐면 아까 우리 PD님이 적정 의견이긴 해. 근데 왜 도대체 이 기업은 관리 종목이지? 라고 하는 경우 중에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4개 사업연도, 즉 4년 동안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 기업들 얘기했죠. 그때 처음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그게 비용으로 바뀌면서 매출액도 전부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5년 동안 돈을 잘 벌던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4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이 지정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높다라고 책정이 됐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4년 연속 적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년까지 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은 전부 계열사를 딴 데로 옮겨버리고 비상장 기업들로, 그 다음에 실적 좋은 기업들을 상장 기업 계열사로 옮겨가지고 어떻게든 영업이익을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종목이 해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일어난 기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시고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년째 영업 적자가 연속되면 그때는 얄짤없이 상장 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회계연도랑 네. 사업연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둘 다 연도 재는 게 좀 이제 일자 기준이 다른 건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 달라요? 아니 그냥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회계연도랑 사업연도. 회계연도가 사업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회계연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보고서를 다 합쳐 가지고 결산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1년 회기 보고서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업 보고서예요. 네. 그 용어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특례 상장 알아요? 아니요. 기술특례 상장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액은 줄었어요. 근데 비용을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사람 자르는 게 제일 쉽거든요. 비용 줄이는 것 중에서. 그러면은 사실 그 기업은 망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한미약품이 그런 적이 있어요. 한미약품이 5천억 이상을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딱 공개됐는데 적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쓴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근데 결국엔 주가는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그 이후로. 네, 왜냐하면 그 투자 성과가 다시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영업이익 사실 우리가 상장 폐지할 때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을 할 때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가 관리 종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좋은 혁신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은 좀 좋지 않더라도 잠재력이 큰 그런 유니콘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상장 문턱을 낮춰줘가지고 상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어서 걔네들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자본 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몇 년 동안 상장 폐지를 유예해줘요. 안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너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큰 성장을 한번 해보렴이라고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기술특례 상장 1호 기업이 뭔지 아세요? 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을 이제 기술특례 상장 1호로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신라젠은 혁신 기업이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막 2위, 3위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대표가 그것을 악용해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좀 불명예스럽죠. 근데 어쨌든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상장한 기업들 정말 많아요. HLB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신라젠도 그럴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본가들이나 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롯이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이 떠안으면서 손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대선도 치렀으니까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런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장려하는 기업들의 정책들을 만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구조다 보니까 이 사내 유볼이 정말 많거든요. 삼성은 은행 없어도 사업할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근데 그 정도 돈이 많으니까 또 투자를 많이 할게끔 규제를 완화해주면 아마 증시에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잇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기업 투자 재무제표 볼 때는 저는 사실 그래요. 딱 그 말씀 항상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기업, 그리고 매출액 성장이 꾸준하게 잘 나는 기업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파이가 커져야 되니까. 보통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을 많이 해요. 영업이익만 막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상장 폐지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책정이 되지만 영업이익도 같이 성장하면 좋지만 매출액이 큰 성장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을 엄청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좋을 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PD님이 돈 잘 벌잖아요. 그런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영끌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이자 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 잘렸어. 그러면은 그때는 내 이자가 엄청나게 나에게 독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기업도 마찬가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올라가요. 부채 비율 높아도.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같이 터져버리는 게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예. 그래서 보통 자기 자본보다 높은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적정 의견을 못 받았던 기업들은 또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서칭을 해야죠. 예. 이 기업이 과연 어땠는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좀 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파고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5월 달쯤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이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 계좌에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분리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또 주린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좋으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